네, 안녕하세요. 공대 대학원생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토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수업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하지. 공학적으로 뭔가 일상을 설계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학 설계가 대충 어떤 프로세스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뭔가 인생이라고 썼네. 일상을 설계할 때 뭔가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학부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설계 제조 및 실습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수업이냐면, 뭔가 일단 교수님이 수업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기계를 만들 거예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근데 어떤 로봇을 만들 거냐면 보통 이런 미션을 줘요. 일단 미션 설명드리면, 저기 설치판이라고 돼 있는 데에서 로봇이 이렇게 스쿼시공을 발사를 합니다. 뭐 던지든 쏘든 발사하면 여기 X표라고 돼 있는, 빨간색 X표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약간 작은 핀이에요. 이 핀을 랜덤으로 골라줬을 때 이 핀을 맞추는 로봇을 만드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걸 만들어야 해. 언제? 한 학기 동안. 뭐 하면서? 내 수업을 들으면서 라고 하는 굉장히 빡센 수업입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의 진짜 특이한 점은, 특히 기계공학생, 그 공대생 다 통틀어서 특이한 점은 할 줄 모르는데 또 해요, 일단. 근데 저희 로봇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뭐 쇠 잘라본 적도 없는데, 근데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을날 뭔가 볕이 좋아가지고 프로젝트 전날이었는데 그냥 이뻐 보이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에 우리의 학점을 결정하는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학점을 쫘라락 나누어요. 그래서 콘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과 건물에서 이렇게 무대장을 세팅을 하고 로봇을 한 대씩 설치해서 이렇게 또 발사를 하고 채점하고 거기서 학점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위에 있는 로봇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일단 발사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위에서 로봇이 절컹 스포시공을 발사를 하면 뭔가 저기 X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냥 맞추면 되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퓨 하고 하면 맞고 이러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또 이거를 처음 만드는 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핀 근처에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등한 조는 여기 보시면 숫자가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핀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핀을 맞추면 막 건물 떠나가라고 막 소리가 막 났었어요. 그거 외에도 실제로 평균치는 여기 116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표치에서 한 10cm인가? 1m인가? 아니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공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발사는 안 되고 내 학점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아무것도 안 배운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기계를 설계하면 될지 단계를 가르쳐 주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제품 기획,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인데, 상세 설계는 제가 배우지 않았어요. 대학원에서 배운다고 해서 두근두근합니다. 아무튼 제가 배운 거 이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품 기획이라고 하면 그냥 이 로봇이나 기계나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할지 상세하게 적어요. 상세하게 적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타인이 읽었을 때도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딱 이 목록을 딱 읽었을 때 이 기계는 어디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기계구나라고 알 수 있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여기 천장에 매달리는데 엄청 무거우면 천장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로봇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정량적으로 숫자로 반드시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는 이렇게 2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로봇 설계할 때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로봇의 막 운동 부분, 그 다음에 힘, 에너지원, 뭐 기압적 형상, 재질 이런 거 다 고려를 하고
파트별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숫자가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한 줄 한 줄마다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정량화한 거죠. 이 로봇의 거리가 얼마고 무게는 얼마야 되고 그리고 제조 원가도 따져야 되니까 돈은 얼마 이내여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뭐 천장에 로봇 매다는데 한 50kg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50kg 하면 절대 안 돼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누군가 선배들이 만들었던 로봇을 참고하거나 혹은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정량화해서 기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 설계 단계로 들어가요. 앞에 이게 기획 단계에서 한 거를 가지고 약간의 드로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움직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생각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장단점 분석을 해서 어떤 로봇을 만들지 고민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로봇의 약간 기능 구조도 보니까 이 로봇이 어떤 인풋을 받고 어떤 아웃풋을 낼지 그린 구조도예요.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쪼개면 이렇게 막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게 설계를 할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다양한 설계 대안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저희 조원이 7명이었나? 아닌데 6명인가? 아무튼 설계 대안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면 되겠다. 이게 제일 좋다. 우리 조원들이 만든 설계 중에서 가장 좋다는 걸 고릅니다. 제가 한 거는 이거였는데 잘 안 됐어요. 아쉽네요. 이걸 고르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앞에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그림처럼 로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소랑 연결할 때 뭔가 결합 요소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부 요소를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거 실험을 해야 돼요. 이걸 해봤을 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콘테스트 당일날. 그래서 실험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만약에 뭐가 안 된다 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로잉 했던 건데 이거를 실제로 그 3D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링을 가지고 코딩을 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봐요. 컴퓨터상으로. 근데 컴퓨터상으로 하면 굉장히 아이디어란 케이스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실험까지 해봅니다. 이때 실험했을 때 약간 제 기억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파트가 좀 오차가 막 있어가지고 실제로 을지로 가서 깎아오고 뭐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뭐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와, 이거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무튼 지금 막 짜라라랑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계나 제품을 만든다,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먼저 기획을 해야겠죠. 기획을 할 때 이 기계나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할지 상세하게 적되 어떤 요구 조건을 반드시 정량화해서 적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량화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개념 설계할 때는 앞에서 제품 기획한 것들을 가지고 이 로봇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할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고 다양한 설계 대안을 만든 다음에 장단점 분석해서 고르고요. 다음에 고르고 나서는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하고 실험하고 점검까지 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만약에 뭔가 이 로봇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이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 요구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심하지 않으면 개념 설계로 다시 돌아가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 다시 제품 기획 단계로 가서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아무튼 이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인생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학부 졸업하기 전에 그 탄자니아의 어떤 그 불소 이온 설비를 그 설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막 뭐 3m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해서 뭐하지 하다가 설계를 하면 이런 생각이 없긴 한데 근데 설계할 프로젝트도 없고 하다가 그냥 제 일상을 한번 설계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드 기질이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프로세스를 일상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만 바꾼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죠. 네, 글씨만 바꿨는데도 크게 얼개가 바뀐 게 없어요. 뭐 그냥 기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제 가계부를 쓴다거나 뭔가 제 소비 패턴을 뭔가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설계하거나 아니면 운동 패턴을 설계하거나 할 때 적용을 해봤는데, 뭔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올라오는 그 자기 개발 컨텐츠랑 비슷한 것들도 있고, 이건 괜찮은데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획은 상세하고 정량하게. 뭐 기획 단계에서 제가 누차 강조드린 포인트죠. 뭐 체인지 그라운드나 어떤 다른 자기 개발서에서도 목표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는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뭐 설계할 때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똑같더라고요. 상세하게 뭘 할지 상세하게 적고, 최대한 정량적으로 적어야 내일에 내가 이걸 뭘 할지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뭐라고 하죠? 그 목표 달성도 확인할 수 있겠죠. 정량하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선택지는 최대한 다양하게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집 앞에 있는 아니다, 그냥 뭐 집 앞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로 할 수 있는데 돈이 적게 드니까요. 뭐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있는 헬스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다니는 헬스장에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지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택지를 최대한 늘려놓고 과연 내 생활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가 뭘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올라온 콘텐츠 중에서도 그 진로 결정할 때 최대한 많이 선택지를 늘려놓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슷한데 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는 해봐야죠. 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야 됩니다. 해보는데 이거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 뭔가 기계 같진 않잖아요. 제품 같진 않아요. 그냥 A를 딱 넣었을 때 B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다른 분한테 A를 넣으면 C''이 나오기도 막 그래요. 사람마다 모델도 다르고 내일의 나도 그 펑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얘 반응이 이렇네. 네, 제 스스로 얘 반응이 이렇네. 뭐 예를 들면 오늘 얘 운동을 5세트 시켜봤는데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얘가. 그러면은 4세트, 내일 4세트를 시켜본다든지, 4세트 시켰는데 이래도 싫어하는구나 하면 3세트를 시켜본다든지 해서 수정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적절하게 다시 기획을 상세하고 정량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가장 제가 뭔가 이렇게 이건 왔다다 했던 건, 설계는 답이 없어요. 설계는 항상 최적을 찾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선택지를 여러 개 늘어놨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설계 대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가 고르는 로봇의 그 형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개발서 보면 되게 솔루션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황제 다이어트도 있어요, 채식 다이어트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저희한테 적용시켜 봤을 때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냐?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한테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솔루션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뭔가 해봤는데 역시 난 안 돼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과연 나한테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정하시는 관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 가시면 충분히 공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